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이야기는요, 진보당 김재현 대표의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됩니다. 네. 대선 마지막 유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갑자기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네. 김 대표의 그간의 정치 역정, 또 진보당의 현재 상황, 그리고 되게 솔직한 심경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10년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정말 큰일이었죠. 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이라고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 눈물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한국 진보 정치가 걸어온 그 험난한 길, 그리고 또 현재 변화를 바라는 어떤 열망,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글을 보면 6월 2일 밤이었죠. 여의도 공원 유세 현장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응원봉 들빛이 거대한 함성을 쏟아내는 순간 만감이 오갔다. 이렇게 썼어요. 아,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느닷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지난 겨울 광장에서 봤던 시민들의 눈빛은 용기랑 간절함이었는데 이번 유세 현장에선 희망을 봤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표현, 내란의 시린밤을 넘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 이게 딱 그 대목이죠. 아, 네네. 이걸 보면 단순한 감정 표출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정치적인 전환점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걸로 보여요. 특히 작년 말에 그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던 12.3 계엄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그거로부터 반년, 또 정권 퇴진 투쟁 시작하고 나서는 10달, 이런 구체적인 시간적 맥락 속에서 느낀 변화,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근데요, 주신 글을 보니까 마냥 기쁨에 찬 눈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파면 선고일 4월 4일이었죠. 네. 그때는 오히려 벅찬 기쁨도 눈물겨운 감동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더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렸다고요. 다들 막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혼자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김 대표의 과거 경험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이라면 역시 그 통진당. 그렇죠. 2012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해산 결정 나면서 의원직을 잃었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는 이걸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었고요. 그 사건에서 온 상처, 그리고 또 흩어진 진보 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마 파면 당일의 그 복잡한 심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보면 바로 다음 선거 준비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트라우마가 현재 행보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김 대표는 2025년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이걸 공동 목표로 내걸었죠. 사실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진보 진영 표를 좀 모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 대표가 이끄는 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치 이걸 딱 기치로 내걸고 뭐 주 4일제라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런 걸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 단일화 결정하고 노동 중심 노선, 이걸 좀 연결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연결해서요? 네, 2014년 총선에서 보면 득표율이 1.2%였거든요. 원내 진입에 실패했죠.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과거의 그 이념 공세로부터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가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중심의 연대 전략. 네, 이 전략에 과연 노동계나 청년층의 지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진보 정치에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김재현 대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정치인의 흥망성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큰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 회복의 과정, 또 정치적 신념을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정말 갈망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창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의 단면이요. 네, 특히 잔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평등 문제, 또 재난, 이게 점점 심화되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런 시대에 진보 정치가 과연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김재현 진보당 대표의 눈물과 고백을 통해서 그 10년간의 정치 여정,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인상 깊네요. 그렇죠. 그녀가 글 마지막에 남긴 그 소망처럼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보고 싶어요. 김 대표랑 진보당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노동 현장과 생활 속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 그리고 노동 중심 진보 정치라는 노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깊어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가 꿈꾸는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